내려앉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 맑은 두 눈에 잔뜩 힘을 주어 부릅떴다가 이내 입까지 해에 벌리고 졸질 않나? 그런 모습조차 태아의 눈엔 마냥 귀엽고 어여쁘더니 어느 순간 귀여움이 가여움으로 변해 도대체 화폐 공급 이자율 변동이 눈물샘과 뭔 상관인지 저 웃는 모습 한번 보려 준비한 우스갯소리에도 웃다 말고 눈시울은 왜 붉히는지 공양미 300석에 왕비자리 거머쥔 심청이 고수익 투자 성공 스토리가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상처를 건드린 건지 웃기려 하면 울고 울다가도 웃으니 차라리 미국 유학을 한 번 더 다녀오고 말지. 그 정혼자란 팔푼이 놈 대체 어디서 무얼하느라. 제 각시 아니 이젠 내 각신가? 암튼 저리 눈시울 붉혀가며 애태우는 줄도 모르고 어디서 폼이나 잡고 다니겠지 하는 생각에 잡아다 패주고 싶어 화가 불뚝 솟구치다. 그 놈이 모질이어서 잘됐다 마음이 갈팡질팡. 콩알만한 알갱이 하나가 태아를 쥐락펴락. 앵두야 어디 가지 말고 딱 거기 앉아만 있거라. 울지 말고 걱정 말고 거기 그렇게 있기만 해라. 내가 다 아마. 태아는 새큼쌉쌀 가성비도 없는 자그마한 앵두알이 그간 왜 그리 어여쁘고 말랑하니 사랑스러워 보였는지 바라보는 것만도 일이 아깝고 애틋하니 입에 넣으라는 열매가 아니었던 거로군. 눈에 넣어 귀하게 아껴보면서 빈 마음을 위로받고 영혼을 채우라는 열매였던 거야. 운명 메비우스 위에 수레바퀴 제19장 상처를 꿰매는 바늘땀. 전차 타러 종로가 가시나봐요. 태아가 그의 앵두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네. 태아는 혹시 앵두가 혼인이라도 하나 싶어 심장이 덜컥 차마 물어볼 엄두가 나질 않아 머뭇머뭇. 그녀의 침묵에 태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1947년) 초여름 종로구 창신동 영규의 집. 혜원은 감색으로 물들여온 미군 정복 서지 원단을 작업실 한켠에 쌓아두고 사이즈를 달리하여 입을 수 있도록 밑단의 여유를 넉넉히 두어 끝을 마무르지 않은 채 틈나는 대로 교복을 만들어 쌓고 있었습니다. 영등포 염색 공장에 맡겨 감색으로 물들여온 미군 정복 옷감인 이 서지 원단들은 희정의 권유로 참석했던 지난 스프링 갈라 자선 바자에서 만난 미 군정청 간부 부인들의 도움으로 확보한 것이었는데 혜원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입히고 싶다고 그들에게 교복은 그저 단순한 유니폼이 아니라 시리고 멍든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세상과 마주할 갑옷이나 마찬가지 의미라고 얘기하자 기독교 박애 정신이 투철한 그 부인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재고로 쌓여있던 서지 원단들을 아예 군용 트럭을 이용해 영등포의 염색 공장에 맡겨 감색으로 물까지 들여주었던 것입니다. 혜원은 능직으로 직조한 이 서지 원단들을 뜻을 함께하는 봉제 공장 사장님들과 가내수공업하는 동네 아주머니들, 옷감이 없어 교복을 못해 입히는 어머니들에게 아름아름 수소문에 일부 나눠주고 자신도 틈나는 대로 교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새벽시장 제모소에서 찾아온 규진의 베레모에 학교 마크인 모표를 부착하며 지난 일이 떠올라 새삼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규진은 해방 이태 전인 1943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 입학했는데 외숙모 진경이 마련해준 교복을 입고 다니다 이듬해 징집을 피해 휴학을 하고 2년의 공백을 거쳐 작년 봄 다시 복학해 지금은 법과대학 3학년이었는데 여전히 입학 당시의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9 규진의 몸에 맞춘 교복의 품과 길이가 무려 5년이 지나 이제는 막내 동생 교복 마냥 몸에 끼어 혜원이 몇 번이고 누나가 양장점을 하는데 동생이 교복을 그리 입고 다니면 되겠냐고 교복 정도는 누나가 원단 구해다 얼마든지 다시 지어주마 누누이 말하고 설득을 해도 규진은 팔까지 번쩍 들어 올려 보이며 이거 보란 듯 아직 끄떡없다고 한사코 사양하며 비슷한 자투리 옷감으로 품이나 내고 길이만 좀 늘려달라며 어차피 누나가 새로 교복을 지어줘도 그 교복 입고 등교하면 몸은 편해도 마음이 가시방석일 거라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이미 몇 번을 품을 내고 길이를 늘려 입어 무릎과 엉덩이가 반질반질 기름 바른 것 마냥 닳고 책상에 쓸린 소매가 나달나달해져도 규진은 기어이 낡은 교복을 고집했습니다. 외숙모 진경이 작년 규진이 복학할 때 품에 맞게 새로 마련해준다고 조카 입성이 변변찮으면 숙모낯이 뜨겁다며 아침마다 귀가 닳도록 성화를 해도 규진은 아예 입과 귀를 닫아 걸고 일절 들은 채를 안 했던 것입니다. 혜원이 경성역 새벽 원단시장에서 찾아낸 미군 정복 서지 원단으로 교복 바지를 몰래 지어놓고 낡은 바지를 없앤 후에야 바지만 양보를 하겠다며 마지못해 입고 다녔었는데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로 개편되면서 올해 3월 미 해군 동계 정복과 비슷한 디자인의 감색 더블 재킷과 베레모로 새로운 교복이 제정되자 규진의 낡은 교복이 맘 아프던 혜원은 내심 반가웠습니다. 핑계삼아 마침내 제 손으로 동생에게 새 교복을 지어줄 생각에 혜원은 새벽 시장을 돌며 규진 모르게 감색 서지와 펠트 원단을 챙겨두고는 새 교복 입고 베레모 쓰고 등교할 규진의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이 설레고 두근두근 생각만 해도 좋았습니다. 연지제 살림이 천석직이었던 어린 시절 어머니 정희가 남매의 옷을 사계절 새로 지으시며 혜원과 규진보다 오히려 더 설레하셨던 모습이 혜원은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꽃가옷 지어 입히시며 이런 마음이셨던 거구나. 혜원은 어머니에게 옷을 지어드리는 마음으로 외숙모 진경에게 고운 한복을 지어 입혀 드릴 때마다 콧잔등이 맵고 하염없이 눈물이 고여 진경이 등 뒤에서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규진 몰래 서지 원단으로 새 교복을 지어놓고 남대문 제모소에 펠트를 가져가 베레모 틀을 잡아다 수요일 학교 앞에서 구입해온 모표를 달며 혜원은 15, 16에 헤어져 다시 만나기까지 떨어져 사는 8년 동안 외로움, 서러움을 딛고 밤낮으로 정진해 자신에게 뒤늦게라도 누나 노릇할 기회를 준 동생 규진이 새삼 고맙고 대견해 또다시 콧잔등이 시큰거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되 소리내어 울지 말고 조용히 눈물만 내어 보내거라. 혜원은 소리내어 우는 법을 잊었습니다. 아버지 두루마기를 어머니 정희에게 건네고 끔찍한 두려움과 아득한 절망에 다리에 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지도 못한 채 눈 뜨고 부모님이 사지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망연자실 지켜봐야 했던 그날 이후로 혜원은 소리내어 우는 법을 영영 잊었습니다. 가신 지 보름 만에 거적에 덮여 돌아오신 아버지 도영은 혜원이 내다드린 겨울 두루마기는 입지도 못하고 얇은 호적삼에 양말도 없이 맨발이셨는데 그토록 미덥고 따스했던 아버지의 손이 너무나 차갑고 처참한 지경이라 혜원은 얼이 빠져 울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채에 솜잎을 덮어 눕혀드리고 아버지 추우실까? 혜원이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부터 덮이자 그때까지도 차마 연지제를 떠나지 못하고 올곧고 너그러웠던 옛 주인에 대한 의리로 부모 뺏긴 남매를 보살피던 행랑채 태수 어르신이 기겁을 하고 쫓아들어와 넉나간 혜원을 부여잡고 오열하며 물을 부어 불을 껐습니다. 제 아버지 시신을 눕혀놓고 혹여나 추울까? 울지도 못하고 불부터 지피는 가련한 어린 딸을 보며 태수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에 자신의 노모를 위해 직접 짜 마련해 두었던 투박한 소나무관을 지게에 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시신이 관에 들어가고 뚜껑에 못질이 될 때도 혜원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끄끄 눈물만 내었습니다. 아버지 도영을 뒤따라오신 듯 하루 뒤 돌아온 어머니 정희는 그마저도 관이 없어 거적에 덮인 채 이틀을 기다려 소식 듣고 달려온 외삼촌 영규가 태수 어르신과 함께 뒤채 마루장을 뜯어 여동생 누울 한 뼘집을 눈물바람 섞어가며 장만한 후에야 그나마 거적 이불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아버지 겨울 두루마기를 입고 아버지 양말을 장갑 대신 두 손에 낀 채 떠날 때처럼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평소 성정을 잘 알고 있던 혜원은 보지 않아도 상황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두루마기 한 벌을 두고 두 분이 얼마나 옥신각신 서로 입으라 난 괜찮다 버티고 양보하셨을지 끝내 도영을 울리고서야 정희가 체념하듯 도영 맘 보듬느라 마지못해 제 몸에 두르고 끼었을 거라는 걸 아버지 도영이 아내의 손에 제 양말을 씌워주며 아내 손에 깃드는 온기만큼 아버지 마음이 데워지고 남편 도영의 맨발이 시렸을 그 몇 배로 어머니 정희의 마음이 시리고 아팠을 거라는 걸. 열여섯 회원은 듣고 보지 않았어도 눈으로 본 것과 진배 없이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벗어준 사람보다 받아 입은 사람의 마음이 몇 갑절 더 시리고 아팠을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혜원은 사는 내내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혜원에게 옷이란 타인에게 말없이 건네는 응원이었고 서로의 상처를 덧나지 않게 감싸주는 붕대였으며 누군가의 찢긴 마음을 꿰매주는 위로였습니다. 규진은 누나가 마련해준 새 교복을 입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다. 끝내 입지 못하고 옷장에 걸어둔 채 매일 아침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만 입고 있었습니다. 작년 8월 학교가 미 군정청의 강력한 주도하에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법학전문학교, 광산전문학교 등 서울 소재 9개 전문학교와 대학을 통합하여 국립서울대학교로 설립하여 개교하면서 올 3월부터 새롭게 교복을 제정해 발표했는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복의 모양새가 미국식 더블 재킷과 베레모로 바뀌었기에 아무래도 누나가 만들어준 새 교복과 모자를 언젠가 입긴 입어야 했는데 해방 직후 경제 사정이 너무도 급빈하여 규진의 친구들 중 대부분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미 작아지고 낡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거나 일반 사복 중 그나마 단정한 복색으로 등교하거나 미군들이 남기고 간 군복이나 천막 등을 구해 감색으로 염색하거나 헌 교복을 재활용해 입고 다니는 등 저마다의 궁핍한 사정으로 계절에도 맞지 않고 상하의 옷감도 다른 옷을 대충 색깔만 비슷하게 맞추어 계절 무시 1년 내내 입고 등교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앞에서는 5년 전의 낡은 교복도 너무나 훌륭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지라
규진이 어찌저찌 사정이 된다 하여 새 교복을 갖추고 친구들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친구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해방 후 조선의 경제 상황은 경제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보잘것없었기에 입성이 곧 그 집안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지라 아무리 조선 최고학부 대학생이라는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최면하고 무장해본 들 20살 전후의 어린 청춘들은 친구의 폼나는 새 교복 하나에도 속수무책 자존감에 금이 가고 초라한 자신의 행색에 위축되어 알량한 교복 하나 장만해 입는 것으로 인해 상처를 준 사람은 없으나 상처를 입는 사람이 날마다 부지기수로 생겨버리는 일이었던지라 규진이 그토록 새 교복을 마다했던 것입니다. 규진은 다행히도 양장점하는 누나를 둔 덕분에 제대로 된 모직물로 지어진 감색 겨울 코트도 교복 위에 걸칠 수 있었다지만 친구들 사정은 규진과는 딴판이어서 캠퍼스의 겨울은 그야말로 혹독한 추위보다도 더 쓰리고 아픈 자존감과의 처절한 사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미군들이 쓰던 겨울용 담요 등을 염색하여 옹색한 코트라도 걸칠 수 있었던 친구들은 그나마 추위와 체면 치레를 면할 수 있었다지만 얇은 혹겹 옷을 입은 채 코트 입은 친구 앞에서 달달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일은 갸냘픈 20살 청춘들에게 매서운 겨울 추위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모진 쓰라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자신의 옷이 친구의 가슴에 남기는 상처를 상대를 바꿔가며 목도하는 일 또한 괴롭고 불편하기는 피차일반이었던 것입니다. 5년 된 낡은 교복조차 친구의 자존감을 허무는 날카로운 사금팔이 갑옷이 되었던 빈곤의 시대. 규진은 새로운 교복이 제정된 이상 일제 치아 교복을 당장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과 누나가 지어준 멋진 새 교복을 입고 싶은 23 청년의 순수하고 풋풋한 본 마음 그대로의 자연스런 소망과 날카로운 사금팔이 갑옷과 진배 없는 새 교복을 입고 등장해 한낱 천조각 하나로 가난한 친구들의 측은한 마음을 그을 수 없다는 소박한 의리. 그 사이에서 하루씩 선택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고작 몸에 두른 천조각 따위로 친구들의 가슴에 남기는 상처라니. 우리 동생은 머리가 어찌 생겼길래 이리도 영특하다함. 얼마 전 혜원이 공부 중인 규진의 등 뒤로 살며시 다가와 장난스럽게 두 손으로 머리둘레를 재듯 뺨재며 어깨까지 이리 듬직하고 넓으니 규진의 각시는 퍽 든든하겠네요. 규진의 어깨도 뺨재어 갔던 일이 떠올라 뜨겁게 달궈진 교복 감자는 그렇다 치고 천지간에 하나뿐인 누나의 다정한 우애로움에 마음이 따스해지고 어머니 정희의 솜털 같던 품이 새삼 그리웠습니다. 혜원은 동숭동 강의실을 드나들며 규진이 왜 그토록 새 교복을 극구 마다했는지 한눈에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규진은 신학기가 시작되었어도 여전히 예전 교복을 입고 다니며 누나의 새 교복은 아까워 못 입노라. 꽃가옷은 본래 아껴두었다. 날 잡아 기념하며 입는 법이니 수호천사 누님께서는 당분간만 기다려 주시라. 좋은 듯 미안한 듯 고마운 듯 난처한 듯 어정쩡한 표정으로 별일 아닌 듯 말했었는데 교정을 오가는 학생들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니 규진의 마음이 이제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수요일 수업 종료 후 규진을 기다리며 새로 제정된 교복을 입고 보무도 당당히 교정을 누비는 학생들을 보며 우리 동생은 일이 따스하고 생각도 깊구나. 영락없이 어머니 아버지를 빼어 닮았네.
수업 내내 자신의 배고픔보다 아침도 못 먹인 규진의 허기가 근심되어 일각이라도 빨리 동생 배부터 채워주고 싶었던 혜원은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을 빠져나와 곧장 마로니의 앞마당으로 내달려 규진에게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혜원은 규진과 만나 물리대 본관 뒤편 동숭정 뒷골목 학생들에게 입소문 난 대학설롱탕으로 향하곤 했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도깨비 시장 동행하느라 정오가 다 되어가도록 빈속이었던 규진에게 뜨끈한 밥과 국물을 먹이는 그 순간이 강의실의 고달픔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혜원에게는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혜원은 뽀얀 국물을 떠넣으며 누나 보란 듯 세상 환하게 미소 짓는 남동생 규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는 말이 떠오르고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원은 설렁탕을 떠넣는 규진의 낡은 옷소매가 이전처럼 가슴 아프기보다는 친구들을 배려하는 속 깊은 청년으로 자라준 규진이 마냥 대견하고 고마워. 그런 동생이 맘 편히 새 교복을 입을 수 있게 할 다른 방법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희정을 찾아 가난한 학생들에게 조용히 교복과 코트를 입힐 방법을 의논하자 희정은 마침 이번 스프링 갈라의 주제가 가난한 아이들의 학업을 도울 방법을 찾는 미 군정청 간부 부인회 주관 자선바자 오찬이니 혜원도 참석하여 이러한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방법을 내보자며 반색했습니다. 혜원의 거래처인 봉제공장 사장들의 협조도 얻어 그들에게는 일감을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기독교 정신으로 극빈층 아이들을 돕고 싶어하는 귀부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봉사의 기회를 주자며 교복 원단 확보에 대한 혜원의 고민을 비눗물로 닦아내듯 한순간에 씻어주었습니다. 희정은 스프링 갈라에서 혜원을 소개하며 앵두알처럼 말랑하고 여린 이 작은 아가씨는 요 작고 고운 두 손으로 마법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며 작고 사랑스런 앵두 요정을 통해 우리도 함께 마법을 부려보자고 혜원을 한껏 띄우며 갈라의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혜원은 그런 희정을 가만히 바라보며 공교롭게도 어머니 정희의 함자와 거꾸로인 희정의 이름도 그렇고 사는 세상과 지역이 달라 실상은 만날 일이 전혀 없었던 서울의 희정이 영주의 양장점까지 불어 자신을 찾아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도록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신기했습니다. 독립자금 보태다 일제에 의해 목숨을 잃은 아버지 도영과 어머니 정희, 희정의 남편 도형, 희정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초록 의상만을 입게 된 연유. 이 놀랍도록 정교한 인연의 연결고리가 그저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원은 희정을 볼 때마다 지난 겨울 정혼자의 귀국으로 맘고생하는 누나를 위해 규진이 성화를 내어 학교 구경이나 가자며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할 영어 교재를 찾다가 규진이 수소문에 어렵사리 구해 함께 읽고 있는 동화책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남쪽 마녀 글린다를 떠올렸습니다. 희정 이모는 남쪽의 착한 초록 마녀였네. 나는 엄마가 보내주신 이 초록 마녀의 도움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받을 거야. 나는 강아지 토토와 함께 허리케인에 휩쓸려 어느 날 갑자기 먼치킨 나라에 떨어져 버린 도로식의 일이 되어 허우적거리며 버텨왔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이가 될 거야. 허수아비에겐 낡은 옷에 좌절하지 않는 지혜를, 양철나무꾼에겐 가난 때문에 시들지 않는 심장을, 겁쟁이 사자에겐 헌담요로 만든 코트를 입고도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갈 용기를 불어넣을 거야.
내 바느질은 한 땀 한 땀 아픈 이들의 상처를 꿰매는 바늘땀이 될 거야. 혜원이 규진에게 늦은 아침밥을 먹이고 헤어져 영등포 공장에서 오후에 출고될 교복 원단 생각에 꿈꾸는 듯 날아갈 듯 행복한 표정으로 먼치킨 나라의 도로시가 된 듯 미소를 지으며 물리대 앞 마로니에 나무 사이를 걷고 있을 때 동료 교수들과 점심 나누며 회의를 마치고 종암동으로 이동하려 현관을 나서던 태아는 마로니에 나무들 사이를 춤추듯 사뿐거리며 햇살처럼 웃고 있는 그의 앵두를 발견하고는 그 환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멈춰 서서 다음 수업 시간 빠듯한 것도 까맣게 잊은 채 부지불식 무아지경 앵두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생명체가 저리 어여쁘고 빛나게 웃을 수 있다는 걸 태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수업 시간엔 그리 서럽게 눈물 먹은 미소로 보는 사람 마음까지 죄 헤집어 놓더니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내달려 사라지길래 뭔 사연일까 측은했던 자신의 앵두알이 곳에 어디서 뭘 하다 다시 나타나서는 그야말로 눈부시게 햇살처럼 웃으며 사뿐사뿐 세상 느긋하고 여유롭게 아주 신이 나서 마로니의 사이를 춤추듯 걷는 모습을 보니 태아는 뜻밖의 귀한 선물인 듯 그저 설렜습니다. 한 사람에게 저리 다른 두 표정이라니 누가 무엇이 그의 앵두알을 저리 웃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어여쁘고 다행이면서도 배신감이 슬쩍 태아는 문득 떠오르는 한 가지 기억에 걸음을 멈추고 생각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수업 끝나고 정원자를 만나느라 그리 급하게 서두른다던 남자 수강생들의 뒷담화 설마 앵두가 팔푼이를 만나고 나면 저런 표정이 되는 건가 생각하니 미칠 노릇 이걸 어쩐다? 태아는 자신의 두 눈이 불타듯 이글거리는 것도 모른 채 얼음이 되어 그 자리에 못 박혀 세상 행복 신이 난 표정에 앵두를 쏘아보며 알 수 없는 배신감과 샘솟는 질투에 거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랬더니 어디서 누굴 만나고선 저리 들뜬 표정으로 아무래도 정혼자란 녀석 알아봐야겠군. 끝날 때까진 끝이 아니다. 정신 차리자 윤태아. 웃자 웃는 자가 이긴다. 태아는 자석에 이끌리듯 자신의 앵두를 따라 다시 천천히 걸으며 종암동 수업에 늦는다는 생각은 까맣게 앵두와 간격을 유지하다 속도를 내어 우연인 듯 시침이 뚝 종로호가 전차정거장을 향해 꿈꾸듯 나란히 걷다. 전차 타러 종로가 가시나봐요. 태아가 그의 앵두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봐요. 네. 태아는 혹시 앵두가 혼인이라도 하나 싶어 심장이 덜컥 차마 물어볼 엄두가 나질 않아 머뭇머뭇 앵두의 수줍은 침묵에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정신이 아득 앵두, 이정혜씨?
그런 건 아니고요. 태아는 그런 건 아니라는 그녀의 한마디에 떨어져 나갔던 심장을 가까스로 되찾아 궁금한 기색을 한껏 내비치며 표정을 한없이 부드럽게 어서 말해달라는 듯 재촉하는 표정으로 겁쟁이 사자의 상처를 꿰매줄 방법을 찾았거든요. 혜원은 머뭇거리던 표정을 풀고 태아가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일순간에 햇살처럼 온 얼굴에 조명을 켜고는 양철나무꾼이랑 허수아비도요. 그이들 상처를 꿰매줄 방법이 생겼거든요. 태아는 심장이 멎어버릴 듯 그 햇살 같은 미소에 눈이 부셔 무슨 사자니 나무꾼이니 허수아비니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저 혼인만 아니면 되었다 안도했습니다. 태아는 저 웃음을 평생 볼 수만 있다면 사자든 나무꾼이든 허수아비든 무엇이든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명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9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0장 정해 제 10편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큐 인생극장은 재미와 감동을 전하는 고품격 드라마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큐 인생극장 드라마의 품격을 높이고 드라마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큐 인생극장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